남편은 어쩌면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된 의사 존중이 뭔지 아마 잘 모르고 지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남편의 외로움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부인한테 많이 좀 느껴지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저희를 독립된 가정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하실 때도 너희는 아직 우리한테서 독립을 못했잖아 이렇게 하십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해 살아왔던 게 화근입니다. 최근에 정말 운이 좋게 제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저희를 아기처럼 생각하시는지 막말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시시때때 전화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밥 먹자고 저희를 불러서는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쪽지에 쭉 적어와 하나하나 말씀하시더군요. 20분 넘게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이사갈 집을 의논하지 않고 결정한 걸 잘못했다고 타박하시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라는 잔소리 등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남편이 직장이 없는데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자 시아버지께서 결혼하고 2년만 있다가 저희가 살 집과 월세 나오는 집 총 2채를 주시겠다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서 저희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임에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백수였지만 저와 부모님 모두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직책을 받아 일하는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있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미련은 없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남편 취직을 시키겠다, 집도 사주겠다 하셔서 첫째 아이도 당시에 있고 해서 고민 끝에 돌아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남편은 폭력이 없어졌고 지금은 매우 자상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 하지만 아버님은 집을 사주시지 않았고 제가 결국 작년에 폭발해서 집 언제 주실 거냐고 언성을 내자 너희가 소득이 없는데 취득세며 증여세 어떻게 내냐며 너희가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준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버는 돈이 없다 생각하시느냐. 저 돈 벌고 있고 그 돈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여자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버냐며 듣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제가 화를 내다시피 하니까 마지못해 받게 된 집입니다. 사실 저희는 세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집에는 3억의 빚도 있고 그 빚도 저희 보고 갚으라 하십니다.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저에게 했던 약속을 모두 지켰다며 자기 같은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며 너희가 이제 우리 아플 때 봉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그래도 증여까지 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너무 시댁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둘이 있어서 꾹꾹 참지만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어쨌든 사연자분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일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이제 집 2채라는 부분인 건데요. 일을 하지 않고 직업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친정 부모님은 걱정도 되고 반대하셨겠죠. 그 대신에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집 2채 이렇게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결혼을 하셨다. 그 부분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조건을 주시지 않으셨어도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양가 어르신들끼리는 계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다고 뭐 볼게요. 그렇지만 남편과 나는 표면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 이 부분은 참 애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이혼을 결심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와서 그래도 기회를 더 좀 가져보자. 근데 이게 남편이 해야 되는 거를 시아버지가 하신 것도 아주 매우 걸려요. 도대체 남편은 무슨 존재일까?
자기가 지금 결혼을 하고 본인이 또 이혼을 하는 그 과정과 회복해내는 이 과정 내내 시아버지하고 이 사연자분만 보이지 도통 이 중요한 결정에서도 지금 남편이 없어요. 다른 각도에서도 좀 접근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남편 관점으로 조금 옮겨다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 굴에 있다가 사자굴 가 있는 것 같은 심정이 아닐까? 아버지한테서도 그렇고 이게 아내한테서도 그렇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닐까? 이 남편이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자기 색깔 별로 없고 나의 어떤 좀 더 강력한 에너지에 좀 묻혀있는 남편이신 것 같아서, 이게 남편이 이래저래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아버지 밑에서 길을 못 펴고 지금 현재에서는 사연자분 밑에서 어쩌면 길을 필 수 없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연자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느낌과 남편 입장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애저녁에 없는, 하려는 대로 하고 사는 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남편 입장이 굉장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염려돼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지금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어떨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많이 심란하게 보여집니다. 사연자분이 주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다 합당해요. 그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버님의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다 좀 수용이 되고 존중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님은 또 아버님대로 또 강하신 분이니까 당신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피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내 아들의 어떤 무능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하셔서 집 명의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신이 대단한 일을 했고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했다, 나만한 시아버지가 없다, 이거 100번도 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1차는 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뭐 너네들이 우리를 뭐 책임져야 된다, 봉양해야 된다, 이런 당신 주장에 대한 것들은 일단 지금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지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뭔가 이렇게 삶에서 깊혀지 못하고 항상 주눅들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며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여기에 훨씬 더 지금 심각한 그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집이 먼저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존재감, 능동성,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레벨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물론 지금 남편 입장은 아마 그런 거에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생 해보지도 않았고 조금 내 생각이면 어떤 주장 같은 걸 했을 땐 늘 뭐 평가를 받는다든지 눌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확률이 좀 있잖아요. 남편은 어쩌면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된 의사 존중이 뭔지 아마 잘 모르고 지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좀 사연자분이 정말 이런 남편의 외로움과 적적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부인한테 많이 좀 느껴지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같은 것들은 지금 좀 뒤로 하고 정말 우리 부부 괜찮나? 여기에 훨씬 더 에너지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잘 조력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자기 그 내면이 이렇게 잘 올라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연결이 되고 만나고 부부 중심의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가 합심해서 아버님께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부부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히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갚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냐 하면 두 분이 부부 중심으로 건강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아버님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우리는 열심히 갚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뭔가 부부가 동등한 부부로 보여지기보다는 심리적인 사이즈에서도 균형이 맞는 안정감 있는 부부로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회복이 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 중심
내용을 갖춰서 부부가 단단해지면 지금 여기에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